여러분께서는 모쿠이관이라는 사자성어를 들어보셨나요? 모쿠이관이란 원숭이가 관을 썼다는 뜻으로 의관은 갖추었으나 막상 하는 짓은 그렇지 못한 사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입니다. 근데 여기 한국 축구에도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바로 클린스만 국가대표 감독이 이끄는 한국 대표팀입니다. 클린스만호는 아시안게임 금메달 4인방과 함께 10월 A매치 2연전을 위한 첫 훈련을 소화했습니다. 이번 금메달 획득으로 군대 대신 파주국가대표 트레이닝 센터에 입소한 선수들은 훈련장에 모여 훈련을 시작했고 해외 파중 일부는 소속팀 일정으로 늦게 합류할 예정입니다.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 남자 축구 결승에서 일본을 2대1로 꺾고 3연패를 이룬 뒤 귀국한 이강인, 정우영, 홍현석, 서령우 선수 총사위는 아시안게임 금메달로 병역 혜택을 누리게 되며 즐거운 분위기로 훈련에 임했습니다. 선배 선수들 중 황의조, 황희찬은 이미 들어왔고 조규성과 김민재, 황인범, 박용우는 오늘 입소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주목을 받는 선수는 최근 유럽 무대 개인 통산 200호골을 달성한 캡틴 손흥민 선수입니다. 손흥민은 명실상부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1위 팀의 주장입니다. 2위 아스널과 승점이 같지만 토트넘은 올 시즌 개막 후 8경기 무패 기록을 이어가며 골득실에서 앞서는 중입니다. 그러나 그간 부상을 안고 장기간 시즌을 소화하는 동안 몸에 무리가 간 손흥민 선수는 회복에 더 많은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천만 다행히도 클린스만 감독은 한국에 들어와서 훈련장에서 차두리 코치와 선수들을 지켜보며 소통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원래 클린스만은 세계 최초로 자국의 자택에서 원격 근무를 하고 있는 재택근무 축구 국가대표 감독인데 프리미어리그 1등 팀의 캡틴 손흥민 선수를 구경이라도 하고 싶었던 것인지 한국에 들어와 손흥민 선수와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원래 모습대로라면 재택에서 원격으로 감독을 보는 것은 아닌지 걱정되었지만 클린스만은 이번 평가전에서 강팀들을 마주하게 되며 해외파 부상 선수까지 모두 소집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평가전을 갖는 튀니지는 역대 전적에서 이전 2승이고 베트남과는 24전 17승 5무이패로 우리가 절대 우위에 있는 전력이지만 취임 후 승리가 1승뿐인 클린스만 감독 입장에서는 쉽게 볼 수 없는 강적임에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묻겠습니다. 재택근무로 팀을 운영하는 감독에게 믿음이 가시나요? 저는 영 신뢰가 가지 않습니다. 게다가 잉글랜드 1위 팀에서 주장으로서 국위선양 중에 부상을 입은 선수까지 부르다니 이해가 가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저뿐만이 아닌데요. 손흥민의 부상에도 배려보다는 출전을 암시하는 클린스만 감독의 인터뷰는 토트넘 현지 팬들을 분노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클린스만 감독은 장거리 이동과 끊이지 않는 경기 소화로 과부하 이슈 등이 불거진 손흥민, 김민재, 황희찬 등도 출격시켜 최정예로 팀을 만들어야 한다. 해외파 선수들에게 피로도는 있을 수밖에 없다. 피곤하고 시차도 적응해야 한다. 선수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면 누구도 쉬고 싶어하는 선수가 없다. 한국에 와서 국민 앞에서 경기를 치를 수 있다는 기대감만으로 매 경기 90분을 뛰고 싶을 것이다. 하루 이틀 정도는 운동량 줄이면서 줄이겠지만 경기 때는 100% 모든 걸 쏟아내기 위해 다 뛰고 싶어 할 것이다. 대표팀은 선수로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영광이다. 체력, 컨디션 등을 컨트롤하겠지만 로테이션을 하거나 빼지는 않을 것이다. 손흥민은 부상을 입었지만 이번 시즌에는 덜 피곤할 것이다. 토트넘은 이번 시즌 챔피언스리그에 출전하지 않는다. 토트넘은 손흥민이 대표팀에서 잘 지내다가 팀으로 복귀하길 바랄 것이다. 나도 마찬가지로 손흥민이 잘 뛰다가 대표팀에 오길 바란다. 이해관계와 배려심이 필요하다. 내가 해외 출장을 많이 가는 이유다. 구단 관계자 및 감독과 대화하면서 어떻게 케어하고 어떻게 건강하게 활용할지 등의 이해관계를 쌓는다. 나 때는 대표팀 소집이 휴가였다. 체력 부담 문제를 안고 있는 손흥민은 출전 시간 감소를 원치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클린스만은 한국 문화에 완벽하게 적응한 것인지 꼰대어라고 불리는 나때를 시전하며 선수들의 화이팅을 강조했는데요. 이 같은 클린스만의 반응을 접한 글로벌 레딧의 토트넘 팬들은 팀 레전드라는 사람이 뭐하고 있는 거냐? 선수로서는 존경하지만 인간이나 코치로는 최악인 것 같다는 강한 불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클린스만은 이전 전세계 어느 국가대표팀에서도 볼 수 없었던 방식으로 감독에 임하고 있어 전세계적인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클린스만은 자신에 대한 비판에 강하게 맞서며 인터뷰에서 웃는 얼굴로 충격적인 답변을 내놨습니다. 클린스만은 최근 ESPN 등 미국 축구 채널에 등장해 리오넬 메시와 해리 케인 얘기를 하고 일부 프리미어리그 경기의 승무패를 찍는 등의 기행을 펼쳤습니다. 이같이 ESPN 패널로 나가는 것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있다는 질문을 받자 클린스만은 한국에 TV 토크쇼가 있다면 초대해달라.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그런 게 결국은 관계다. 지속적으로 현대 축구의 흐름을 공부도 같이 하는 거다. 미디어 담당관에게는 얘기했지만 업이 아니다. ESPN뿐만 아니라 스카이 이탈리아, BBC에서도 한다. 여러 해외 채널들과 축구 관련 방송사들과도 한다. 집에서 편안하게 하는 시간이다. 얼마나 현대 축구가 발전을 하고 변화하는지 나도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다. ESPN 패널을 할 때 전날 챔피언스 리그를 지켜본 뒤
경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거다. 한국에서도 언제든지 나를 초대해 주시면 언제든지 하겠다. 축구는 언제나 행복이고 기쁨이다. 패널 생활을 하는 건 활동하는 범위 내라고 알아주셨으면 좋겠다. 업은 아니지만 출연하는 대가로 돈을 받고 있다. 날 얼마나 아는지 모르겠지만 재단만 6개 하고 있다. 유럽에서 100만 달러 제안도 받았다. 많은 돈을 준다고 했다. 하지만 방송을 통해 축구를 배울 수 있다는 것이 돈보다 중요하다. 유럽에서 대학에서도 많이 배웠다. 멈추지 않을 거다. 선수들과 훈련을 하는 것 다른 이에게는 업이겠지만 내겐 행복이다. 내겐 배움이 중요하다. 여러 사람이 모여서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 한국의 대학에서도 그렇게 배우지 않냐? 그래서 나에게 매일매일이 배움이다. 내 삶이 축구이기 때문이다. 다른 나라의 문화를 배우고 있고 지금은 한국을 배우고 싶다. 배움을 멈추지 않는다. 미국인 내 아내가 절대 멈추지 않는다고 하더라. 난 아직도 11대 11 조기 축구도 하고 있다. 절대 은퇴하지 않고 내 삶을 살 것이다. 한국에서 한국어 공부하는 게 언어를 알아야 그 문화와 역사를 알 수 있다. 패널 활동하는 게 내가 더 배우고 시야를 넓히기 위해서 하는 거다. 이런 미팅이나 기자회견에서 배우고 있다. 내 삶이 이어지지 않을까 싶다. 도울 수 있는 분야가 있다면 축구를 통해서 이어가고 싶다. 축구를 업으로 생각한 적이 없다. 축구를 통해 얻은 기쁨을 누리면서 베풀고 돌려드리겠다고 했습니다. 재택 근무에 대한 답변도 내놨습니다. 9월에 들어왔다가 바로 나가서 여론이 안 좋았는데 10월에도 계속 왔다 갔다 할 예정이냐는 질문에 클린스만은 여론이나 팬의 우려, 걱정을 지속적으로 듣고 있다. 매번 이야기했던 걸 다시 말하게 되지만 내가 생각하는 대표팀 감독 역할과 방식이 팬들이 익숙해 있는 감독의 일하는 방식과 달라 걱정이 있는 것 같다. 내가 생각하는 대표팀 감독의 역할과 업무는 국제적인 활동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내가 K리그 감독이라면 한국에 계속 상주해야겠지만 대표팀 역할을 조금 다르다. 대표팀 감독으로서 계속 출장을 다니면서 계속 일하고 있고 이게 내 일하는 방식이고 바쁘게 일하는 게 내 삶이다. 일을 바꾸는 것보다 내가 얼마나 일을 열심히 하고 모든 걸 쏟아 붓고 있다는 걸 잘 알고 있다. 당연히 메이저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내는 게 감독의 숙명이다. 어떻게 해서든 아시안컵에서 좋은 성적을 내야 하고 이를 위해 지속적으로 내가 일하는 방식으로 대표팀을 운영할 거다. 내가 K리그를 안 보는 게 아니라 최대한 많은 경기를 보려고 한다. 한국에 없는 기간엔 많은 경기를 보고 선수들과 만나서 아시안컵 우승을 위해 업무를 하고 있다. 다시 한번 말하고 싶은 부분은 결국 대표팀은 국제 경기를 치러야 한다. 소속팀이나 리그 감독을 할 때와 많이 다르다. 국제적으로 상대팀이 어떻게 준비를 하고 어떻게 경기를 치르는지 그리고 주요 선수들이 어디서 활약하고 있는지를 파악해야 한다. 당장 튀니지 주요 선수들은 프랑스 리그 1에서 많이 뛰고 있다. 이렇게 대표팀 경기는 국제적인 시야를 갖고 많이 돌아다니면서 준비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상대하는 팀들은 다 해외에 있고 주요 선수들이 해외에 있기에 이런 부분이 다르다는 걸 말을 하고 싶다. 그래서 우리 대표팀 구성원의 70%가 해외파이기에 런던이나 유럽에 사무실을 하나 차리는 것도 방법이지 않을까 싶다. 내 사무실은 노트북이다. 미국, 캐나다, 멕시코에 모두 부서가 있는 셈이다. 노트북만 있다면 일을 할 수 있다. 화상으로도 소통을 할 수 있다. 내가 어디에 있는 것보다 어떤 일을 하는지에 관심을 가져주면 더 좋겠다. 내가 세계적으로 어떻게 하는지를 봐달라. 나에게는 그것이 매우 중요하다. 새로운 선수 발굴을 위해 K리그를 더 봐야 하는 건 아니다. 나도 경기 많이 봤다. 해외파와 국내파가 공존할 수밖에 없다. 국내파 몇 명을 뽑겠다는 말은 할 수 없다. 차두리 코치가 경기를 많이 봤다. 미국 대표팀 시절에도 유럽에서 뛰는 선수들 많이 봤다. 부임 후 7개월간 선수들 개개인의 능력을 봤다.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봤다. 이번만이 아니라 다음 월드컵에서 뛸 선수들이 누굴지 중장기적으로 보고 있다. 연령별 대표팀에서 A대표팀으로 발전하는 과정이 중요하다. 언제 어린 선수들을 올릴 것인지 잘 판단해야 한다. 계속 발전하는 과정이다. 노장들이 서서히 밀려나고 어린 선수들이 그 자리를 차지해야 한다. 그것이 축구의 묘미다. 메시 같은 선수는 물론 오래 뛰지만 노장들은 32대 초반만 돼도 자리를 내줘야 한다. 어린 선수들을 키우는 것이 대표팀 감독의 보람이다. 때로는 행운이 따른다. 미국 시절 2016년에 스탠퍼드에서 트레이닝을 했다. 어떤 소년이 우리 선수 수비를 다 뚫고 득점했다. 다들 봤어 했다. 이미 브라질에 갈 선수 명단을 발표한 상황이었다. 그래서 대학에 전화를 했다. 그 선수는 조던 모리스다. 시애틀 사운더스에서 뛰었다. 행운이 있다면 그런 선수도 나온다. 6개월 뒤에 그 선수가 미국 프로팀과 100만 불 계약을 했다. 내가 뽑아줬기 때문에 그랬다며 자신의 계획과 안목, 재력에 대한 자랑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방송 출연은 업이 아니지만 돈을 벌고 있다. 당신들이 나를 얼마나 아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재단만 6개나 하고 있는 사람이다. 한국에 없는 기간엔 많은 경기를 보고 선수들과 만나서 아시안컵 우승을 위해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재택 근무를 바꿀 생각이 없다. 차라리 런던이나 유럽에 사무실 하나 차리면 거기 가 있을 생각은 있다는 것입니다. 솔직히 뭐 잘 모르겠습니다.
정말 국가대표팀을 이런 식으로 운영해도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을지는. 페페TV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페페TV는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여러분 행복한 일은 매일 있습니다. 아무도 당신에게 상처 줄 자격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아무렇게나 던지는 말에 상처받지 말고 오늘도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당신에게 잘해주기로 약속해요. 가장 큰 성공은 행복한 당신입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봬요.